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토요일 아침에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을 김민아입니다.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요. 사실 이번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도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도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였는데 다만 결국에는 그 상승폭이 점점 둔화가 되면서 다우지수가 0.32% 하락, S&P 500 지수는 0.0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5%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지만 다소 아쉽죠. 장 초반에 그 상승세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보다 더 높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 나쁘지 않았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번에도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이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가 유럽 쪽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금 위축이 된 건데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는 다음 한 주 어느 쪽에 베팅을 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늘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해 봅니다. 네, 토요일 아침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는 우중충한데 또 다음 한 주는 맑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주 큰손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나와 있는데 2차 전지, 로봇, 나트륨 배터리, 탈플라스틱 이거는 진짜 할 게 많아 보이네요. 네, 자율주행, 태양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2차 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두드려 맞다가 최근 들어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거든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간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저가에 4년 동안 떴던 배터리가 신저가 사서 신고가 가자. 그렇다고 무조건 그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방향성을 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27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렇게 잡고 하되 중간에 변수가 생긴다면 당연히 중간에 대응을 해야겠죠. 무조건 주식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중국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 제조 기술, 리튬 생산 관련해서 수출 통제를 함에 따라서 리튬도 광산에 대한 불법 채굴 중단한다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리튬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배터리 관련주가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요. 먼저 제가 포스코 엠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그룹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때문에 항상 리튬 관련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일단 실적이 965%가 대단하죠. 자, 실적이 거의 이제 이익이 별로 많지 않은 14억. 그래서 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평가 속에 되는 종목이고 월봉 차트가 과거에 막 10배씩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주가의 움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던 경우 10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다시 시세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먼 미래에 다시 한번 뭐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리튬보다는 나트륨 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포스코 엠텍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연속적 상승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니 대응을 5위선 기준을 갖고 제한된 대응으로서의 단기 반등성에 초점 맞춘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일단 26년도 실적이 자 이렇게 보기엔 5년도 자체 아직 안 나왔지만 내년도까지 제가 컨센서스를 좀 알아봤더니만 퍼가 지금 현재 작년도 최근 결산 기준 129 굉장히 다 몇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퍼가 상당히 높다 보니 주가가 그거 올라가도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배터리 시대가 27년도에 최고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주가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지만 퍼가 현재도 100 이상을 형태를 띠면서도 내년도 실적을 봐도 퍼가 아직도 수십 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역시 이 종목도 부족합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 패턴상 월봉 차트가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재차 다시 한번 5개월 이평선 회복과 함께 단기적인 5일선 기준에 맞춰서 한 번에 단기적 반등 정도에 노릴 수 있는 그럼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세아메카닉스 보겠습니다. 세아메카닉스는 지금 수주잔고가 시가총액에 현재 시가총 800억인데요. 수주잔고가 7,276억, 약 9배 정도가 넘게 수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패턴상 봤을 때도 월봉상 한쪽으로 쏠리면서 신저가를 나타나고 이제 바닥 탈출하는데 실적이 시가총액 9배가 되는 형태의 잔고를 이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서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쭉쭉 밀고 나가는 전략으로 택해서 세아메카스가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게 되면 역시 이거는 뭐 탑픽이죠. 중소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대형주는 중소형주는 세아메카닉스, 대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역시나 실적이 27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 근데 약 2배. 이번 연도 예상 실적 대비 내년도 2배, 그다음에 뭐 약 50% 이상.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빵빵 뛴다는 것은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건데요. 27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을 나눠보게 되면 퍼가 상당히 낮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고퍼주 같은 경우에 성장주를 맞춰야 해서 막 60, 지금은 60이 되어 있지만 뭐 10대, 중반, 후반 이 정도까지 지금 계산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으로 봤을 때 괜찮고요. 공모가 30만 원의 형태를 띄어서 30만 원 이하에서 제가 매수 포인트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저가에서 제대로 바닥 잡았고 앞으로 쭉 끝까지 밀고 난 전략이어서 26만 6천 원 기준점 대응 기준가 잡아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재고 조정이 1분기 마무리되면서 2분기부터는 GM 테슬라 기반해서 본격적인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 북미 신장 공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더 가동되기 때문에 상저 하고가 굉장히 뚜렷하다. 앞으로 1순위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전 25년도에 지속 가능 경영한 브랜드로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전 세계 1위가 될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투자 관점에서 장기 이어가되 다만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이 떨어졌다가 밀렸다가 올라갈 여지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로봇, 나트륨, 타일 플라스틱 이 세 가지를 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신성장의 동력이 바로 로봇이게 되겠죠. 100조 원의 현금을 M&A를 로봇으로 한다. 혹은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매장량이 리튬 대비 1000배가량 많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관련주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신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생분해한 플라스틱 정책 기반을 만든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책 앞으로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바로 로봇을 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은 로보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이렇게 신고가를 많이 올라갔습니다. 로봇주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도 애경케미칼 이런 식으로 쭉 최근에 올라가면서 급등 형태가 나며 장중에도 몇 프로까지 올라갔죠? 와, 주가가 막 순식간에 폭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애경케미칼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과 함께 역시 수직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DIC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DIC가 원래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폭등하면서 원래 올라가야 될 종목이지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DIC로 보면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PBR의 형태를 띠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있는데 매출 7천 넘는 1조를 향해 가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현재 720원 근처에서 적극적인 현재가 매수 관점 조건에서 현재 4,000원대, 4,200원 정도의 최근에 저점을 잡고 대응 기조가 잡아서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현대차, 보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아틀라스의 핵심 부품 공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미 바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울산과학기술과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원재료 개발을 국제 과제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주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고요. 굴 껍데기 폐기물 활용해서 폐플라스틱 분해하는 해중학 기술을 바로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다 갖춘 종목이 DIC인데요. 굉장히 저평가된 만큼 상승 초입으로서 한 4년 정도인가요? 계속 이 가격대가 현재 4,500원대 횡보라는 만큼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횡보를 4,500원대 4년 동안 횡보했다면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과 함께 가격적 메리트와 함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을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로 지피고 있는 로봇, 나트륨 배터리, 그리고 탈플라스틱까지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간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봐야 하는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이쪽도 미래 먹거리로 함께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장 기대감이 불어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차를 잘 활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도 그 수혜가 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에서도 이제 산업부에서 자율주행 로드맵을 하반기 중에서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요새 테슬라의 혹은 우버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에서 우버도 있지만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등등 자율주행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당연히 발표를 하겠죠. 우리나라만 처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업부에서 발표한다고 했고요. 그만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도 이번에 로보택시에 대한 서비스 지역 확장 혹은 AI 챗봇 그룹 탑재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슈가 더 확대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26년도에 SEV 기반의 페이스카를 출시할 예정에 있고 27년도에는 자율주행 AI 바로 AI 아트리아 이게 탑재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27년도 탑승, 거기서 이 현대차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종합적인 출시는 28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26년도, 7년도, 8년도 준비가 되면서 곧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일단 퓨런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주로서의 주가의 움직임이 항상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테슬라 관련주는 지금은 과거에 많이 올라가고 지금 못 가는 모습, 이미 다 시장에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애매한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요. PS 일렉트로닉스도 이것도 테슬라 관련 자율주행인데 요새 주가의 움직임이 약세를 보이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 조금 말고 저는 슈어 소프테크에 대한 매매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7%대의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에 대한 일정이 나오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우리 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현대차 관련주의 자율주행을 슈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초점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전환사채 최저 발행가액이 6,500원대로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고 현재 패턴상 봤을 때 월봉상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까 세아메크처럼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이제 아마 하반기 중에서 로드맵 발표하면서 주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현재 적산병이 나왔고 하니 현 시점에서 최근에 5개월 이평선에 대한 기준점 잡고 한 번쯤 중장기 방향성 위쪽으로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봉에서 최근에 골든크로스가 중장기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서서히 위쪽으로만 가는 쪽으로 방향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명품 수업법의 시그니처 DIC 그리고 슈어 소프테크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각종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바로 태양광이 될 텐데요. 태양광 관련주 역시 제가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배터리와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첨단 세액 공제에 대해서 23년도까지 32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이번에 이게 나왔죠. 바로 이제 미국 상무부의 인도, 라오스산 태양광 관세에 대한 요청을 한 것이 하나큐슬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아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국산을 제재하면서 한국산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미국에서도 법안에서 태양광 과세를 삭제했고 태양광이 뜰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OCI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도 굉장히 저평가 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퍼, 저PBR. 이 정도면 722선 돌파할 시점부터는 본격적 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빵 올라갔고 지금도 잘 가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5개월 이평선 기준하고 계속 상승의 방향을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가 크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3대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로서 항상 태양광하면 OCI 홀딩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현재 720선 돌파는 장기 상승의 초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태양광 사업부 하나큐셀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14%대의 낮은 관세를 이제 적용이 앞으로 받을 거고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보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솔루션도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이평선 가지고 역시 장기하시면 되겠는데 단점은 퍼가 15, 오션리스는 퍼가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미 주가가 먼저 올라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게 한다면 오션리스가 나을 것 같지만 대장주는 하나솔루션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 내에서도 각각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주의 큰손 리스트 모두 다 파악을 해봤는데 이제 다음 한 주 지수 전망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지 잠시 뒤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증시가 움직임은 아직도 괜찮아요. 보면 미국 증시에 대한 관세가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소비 지표가 이번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대 지수 계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좀 느려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도 아마 영향을 주면서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자 내는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위 쪽에 대한 방산 쪽에 대한 국가에서 세금 나가는 것보다 더 국채로 인한 이자 발행이 이자로 내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라고 계속 지금 파월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언제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달에도 상승 신호 나왔다.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지수 바닥권을 4월 달에 찍어드리면서 2월 달에 조정, 4월 달에 바닥 찍어드리고 지금 가고 있다. 다 말씀드렸죠? 설명된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차트. 여기서 상승 반전 나왔다. 일단은 여기서 상승의 기조에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5주선 지지를 보인다면 계속 상승 흐름은 계속 타시면 되는 거고요. 4월 달에 딱 바닥을 잘 찍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죠. 바닥 이 신호 때문에 바닥을 딱 잡아드리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현재 일봉에서도 현재 상승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생명선인 22선 깨지면 그때는 좀 조정이라 생각하세요. 워낙 주가가 많이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과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선 기준 갖고 꾸준히 이어가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영향받고 있는지 한번 인버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보시게 되면은 자, 인버스 월봉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신저가. 그러니까 인버스가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급락하는 게 어려워요. 다만 연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주봉이 이렇게 바닥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쯤 이제 반등 나오겠네. 그래서 지수가 이제 인버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아마 7월 중순부터 원래 7월 달 자체가 조정달이거든요. 조선, 방산, 원전
월봉 자체가 다 7월이 첫 번째 월봉의 음봉이에요. 수개월째 올라가서 해서 7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좀 더 땡겼지만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좀 조정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되 인버스에 대한 단기적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워낙 코스피 오시게 되면 워낙 증시가 강세장에 밴드 상단에 뚫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돼서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열심히 종목 장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월봉이 대세 상승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제 예전에 이런 상승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4천, 5천원에 대한 방향성이 거의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일날 투자 관점에서 폭등하는 것들이 있죠. 주도 테마주. 그게 밴드 상단 뚫리면서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데 코스피 월봉의 밴드가 뚫려 있는 거예요. 대세 상승이 밴드 상단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3,000포인트 밴드 상단까지는 살짝 눌림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철강, 조선, 경기 민감주는 좀 자제하시고요. 짧게 봤을 때 주봉 차트도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 조정에 대비해서 여기서는 조선주, 철강주, 경기 민감주보다는 제약, 통신, 경기 방어주 내지 중소형 테마주에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4년 동안 하락한 배터리, 요건 좀 경기 민감주에 속하지만 업황 자체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방향성 위쪽으로 잡되 지수의 조정과 함께 배터리도 잠깐 밀렸다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첨단 세액공제를 32년도까지 유지하기로 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배터리와 태양광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22선 깨지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데 요거 깨지기 전까지는 버티면서 종목 장세가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이거 깨지면 종목 장세가 이뤄져도 약간의 지수의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철강, 조선 이러한 경기 민감주는 일단 지금은 잠깐 쉬는 타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수 전망과 시장 전략까지 챙겨봤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그동안 봐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도 함께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K이노엔인데 HK이노엔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 K캡이 3분기 말쯤에 미국에서 허가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장에서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HK노에는 제가 제약바이오 임상시험에서 적자 보이는 기업들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만 초점 맞춰서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피비가 실적이 현재 좋으면서 미래가 더 좋은 HK노엔 아니면은 지금 대웅, 현재는 대웅. 지금 HK노엔은 변곡점 한번 빵 올라갔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많지 않은데요. K캡이라는 신약이 미국에서의 청신호 때문에 성공적인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점상가를 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번 제가 매수 포인트를 드리고 딱 점상가를 갔어요. 점상. 제가 이 방향성이 위쪽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였죠. 이거 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 변곡점 방향성이 위쪽인데 워낙 저평가니까 바로 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올라가자 하기에는 거래가 실리고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는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겠느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갖고 장기적으로 흐름을 타는 건 가능해요. 워낙 매년 실적 증가하는데 주가는 안 갔었기 때문에 장기 흐름은 가능하겠지만 좀 빠른 수익을 또 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이노엔은 시간을 조금 더 공들여서 지켜보는 종목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위원님과는 여러 번 좀 AS 전략을 마련해봤던 종목인데요. 스맥 나와 있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전일 0.57%의 소폭의 하락세가 연출됐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또 급한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스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스맥도
점상한가를 갔죠. HK노엔도 점상한가, 스맥도 점상한가. 일단 이번에 S&T홀딩스라는 이제 새로운 최대 주주가 형성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퍼저 PBR 그리고 실적이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점상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역시나 이제 요 포인트 드리고 주가 바로 점상을 갔었고 과거에도 바닥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 분진 제가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정배 상태로 들어가서 일단 짧게 5이선 기준 갖고 대응을 한다거나 12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현재 여기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밀리다가 지금 V자로 갔죠. 그래서 월봉 차트 V자로 갔을 때는 한 번쯤 일봉에서 12선에 대한 기준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맥까지 AS 전략 마련해 봤고요. 이제 곧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앞서서 위원님께서 또 한번 강조를 해주셨죠. 아까 2차 전지 말씀해 주셨을 때였을까요? 세아 메카닉스, 중소형단에서는 이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배터리 쪽에서 중소형주는 세아 메카닉스, 대형주는 LG에너솔루션. 아주 명확해요. 근데 이제 이수스페이스 테크케미칼을 비롯해서 다른 배터리주, 뭐 포스코랩텍 이런 거는 퍼가 굉장히 높아요. 그나마 포스코랩텍보다는 이수스페셜이 좀 더 낫습니다. 퍼가 더 낮기 때문에 실적도 어느 정도의 형태를 수백억 정도의 이익도 막 나는데 포스코랩텍 아직까지 실적이 상당히 아직도 안 좋기 때문에 자 세아메칼스는 수장고가 아까 9배 시가총액 9배 7,000원대의 잔고를 갖고 있다. 현재 이제 뭐 장내 매수도 뭐 들어온 적도 있고요. 주가 흐름 자체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패턴상 LG 에너지 솔루션의 앞으로 ESS 부품에 대해서 최대 매출이 내년도에 나올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패턴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가기 수월해요. 그래서 매집 한번 이뤄주고 소화 거치고 다시 한번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5개월선 타고 쭉쭉 계속 밀고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상승 반전 다시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뭐 다음 주 꼭 간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한 번에 강세가 나오고 N자 이렇게 올라가는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어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N자 상승 패턴에 짧게는 5이선의 흐름을 탄다거나 5이선 대응하면서도 기본적으로 5개월선 매매의 흐름은 계속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를 딱 그 QR코드에 갖다 대면 바로 노란톡 연결된 링크가 나옵니다. 손으로 딱 클릭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무료로 많은 정보를 들고 있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실시간 지금 말고 장중에 실시간 막 뭔가 알고 싶을 거예요. 그 실시간 장중에 각종 정보를 드린다거나 아침에 그날에 대한 그날의 방향성을 또 제시하고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 거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나누면서 한다면 외롭지 않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세아메카에서 혹은 제가 쪽집게 종목 오늘 찍어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노란톡에서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갖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롭지 않은 투자. 진짜 구미가 땡깁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곧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OCI 홀딩스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태양광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이 OCI 홀딩스가 제가 중요한 부분이 세계 3대 폴리시콘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적인 국내의 태양광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앞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되는 모습에서 27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월봉 차트가 이 장기 평선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어. 이평선이 장기가 다 뚫렸기 때문에 위에는 앞으로 열려 있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의 대양봉 그리고 윗꼬리가 긴 대응봉 나면서 반복되는 요 몸통이가 겹치면서 대양봉과 대응봉 약세 겹쳤던 거를 뚫으면서 거래가 늘었죠.
그러면 이제 방향 쫙 위로 가는 걸 봐야지. 그래서 5개월선 쭉쭉 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일봉 차트도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게다가 또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에 초점 맞추면서 장기적으로 5개선 매매로 이어가시고요. 제가 오시아홀딩스에 대한 포인트를 5월 달에 포인트를 그때 태양광에 대한 흐름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장기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OCI 홀딩스였고요. 다음은 이제 전력 쪽에서 제일 일렉트릭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력 수요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죠. 미국의 투자 소식.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이 7월 17일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지금 다시 한번 물이 들어올까요? 네, 지금 이 전력 설비 관련주가 그동안에 일진전기를 비롯해서 뭐 원전주의 두산 엘리멘트 다 신고가를 갔잖아요. 근데 유독 이 종목이 중가가 올라가다가 한번 쭉 내려간 거에서 실적이 전력 설비 다 좋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강남콘솔만의 또 가격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인데 이게 너무 주가가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대분 전반 국내에 점유율 25%로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이라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들었던 부분이 날짜를 보게 되면은 바로 5월 달, 지금 7월, 6월, 5월 이때 원래 적산병 나왔을 때가 딱 확인 매매. 네, 4월 달에 미리 들은 것이 이게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던 위치에서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신고가로. 근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튼사에 뭐 단독 독점 공급하고 일부 부품이 있는데 이튼사라고 한다면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이거든요.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의 공급하고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전력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될 기업이 이튼사인데 그 이 기업도 재건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이건 상수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포인트는 잡아보자 해서 여기서 상승 반전이 나오면서 한번 드리고 과거 이제 5월 때도 미리 한번 드리고 해서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주가가 뚫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죠. 잘 가고 있고요. 일봉 차트가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는데 거래가 빵 텄던 요 저가 붕괴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짧게는 절반의 기준을 잡고 상승의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부터 항상 좀 변곡점을 드린다는 점, 주가는 잘 올라가는 모습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뉴파워 플라즈마 나와 있고요. 이 종목은 6월 9일에 봐주신 종목입니다. 이때가 또 한 번 상승을 알리는 시초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6월 말부터 7월 한 달 동안 진짜 잘 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뉴플라즈마가 이제 삼성전자가 3자 배정을 참여했는데 그 가격이 5,950원이에요. 그래서 5,950원 가겠네. 항상 그 기준을 두고 봤고 저는 원래 드론 관련주를 항상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방산 쪽에서도 이제는 이제 유인기가 아닌 무인기 시대가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동사 자회사가 미군 소형 무인기의 80% 조배하는 드론 업체의 동체 시제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의 대표주로 봤는데요. 차트 포인트가 대신에 거래가 터지고 밀렸기 때문에 신저가에서의 위에 매물이 많으니까 외바닥 상태에 올라갔으니까 제한된 반등 여지가 있으니 단기적 대응이 좀 하면서 하는 것이 좋아요. 5개월선 잡고 매매를 계속 이어가되 단기적으로 여기서 5일선 깨지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5개월선 기준을 갖고 꾸준하게 1차 뭐 5일선, 2차 22선 잡고 대응하면서도 5개월 잡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모습 잘 가고 있습니다. 네, 5개월 선 기준으로 잡고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 마련해 드렸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이제 종목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LNF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걸 지금 이렇게 저 밑에까지 많이 빠졌었는데, 네. 그걸 조금 이 시점에서 조금 물을 타도 비중을 좀 늘려도 될지, 그냥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갖고 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매수 단가가 10만 원이고요. 네. 비중이 10% 정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약간 턴아웃 해서 좀 올라가는 중이면 사도 될지 아니면 그냥 그것만 갖고 10만 원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인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 LNF를 지금 방금 또 질문하셔갖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기준에서는 알려드리겠지만, 이걸 다 하려면 한 시간, 몇 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방금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일단 저는 항상 주가를 딱 보면 실적부터 보거든요. 일단 추이가 늘죠. 바로 배터리 쪽이죠. 자, 아까 봤었지만 업황 자체가 위쪽이라 배터리 다 좋아요. 근데 내년도부터가 보통 적자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27년도에 최고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쪽 방향 잡고 보유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현재 1,200억 정도의 단기 수익이면은 현재 2조 원대 시가총액이잖아요. 퍼가 그게 그 배터리 개념에서 봤을 때 10대 후반 정도면 그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퍼도 나쁘지 않고 흐름도 좋고 업황도 좋고 그렇다면 패턴을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요 크게 이렇게 몇 배씩 올라갔던 거 막 10배씩 올라갔던 거 있죠. 이런 스타일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트상에서는 데드크로스 역배열 신저가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올라간다라고 올라갈 거니까 매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실적과 업황 보니까 가겠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차트가 지금 방향성을 잡지 않았으니까 선취매수성을 한다면 요 저가가 얼마겠죠? 이 저가 47,100원에 신저가 이게 손저가가 되고 그 기준 잡고 상승을 바라보는 전략은 유효하나 뭐 추가 매수도 한다면 못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라면 이거보다는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업종 대표주라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쪽 방향 잡고 가는 건 양호하나 너무 무리하게 단정을 짓고 추가하기보다는 있는 건 놔두고 흐름을 타고 그 돈을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NF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웹캐시. 웹캐시. 예.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매수 단가는 21,500원이고요. 10%입니다. 21,500원에 10%.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스테이블 코인인 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뭡니까? 지역화폐. 지역화폐요. 지역화폐 있어가지고, 누가 이어서 사람께서 샀는데, 네. 열이 됐습니다. 그 본전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매수 단가까지. 일단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 했던 분들이 지금도 코로나주를 갖고 있는 경우가 계세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90% 거의 없다시피 반토막 이하로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는 그때 잠깐 하는 거지 그걸 계속 가져가는 장기는 대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뭐 좀 대기업 이렇게 뭔가 그런 쪽으로 장기 투자는 괜찮지만 테마성에 의해 잠깐 가는 거는 그때뿐이다라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비즈플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시로부터 서울 상품권 판매 대행점으로 선정돼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비즈플레이에 대한 연 수천억 규모의 서울시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돼서 26년도까지 수행을 함에 따라 앞으로 주가에 대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니 주가에 대한 강세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 웹캐시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도에 60억 규모의 자사주 매수한 것이 9,300원 만 원 정도가 돼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300원에서 만 원이니까 모멘텀이 있네, 가격이 괜찮네, 그게 바로 여기였죠. 그리고 722선 가격이 11,000원 정도에서 요때 투자는 언제 하느냐? 722선 돌파할 때부터 시작. 혹은 그 아래가 아까 만 원대. 자사주 매입 가격 이하. 그때 사서 장기로 한다면 그때부터 5개월선 매매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쭉. 근데 지금 거래가 최고 터졌어요. 터지고 만약에 5개월선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30 정도 돼요. 뭐 미래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 뭐 지역화폐 사업 한다 해서 뭐 크게 막 엄청 바뀔 정도의 예측이 될 만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비슷할 정도라고 친다면 과거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5개월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봉에서 봤을 때 거래가 좀 실리면서 좀 추세가 이렇게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탈한 상태에서 5개월선 잡고 해버는 건 가능하지만 갈까요? 그러면 가격이 싸야죠. 싸지는 않아요. 이 산업적으로 그게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질 만한 또 그런 분야도 아니고 예측보다는 5개월선 기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웹캐시 5개월 선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면서 조금 더 손실폭을 잘 만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웹캐시였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은 문자로 접수를 받은 종목인데 오르비텍입니다. 6,1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오르비텍이 이제 한때 잠깐 올랐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본다면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요새 그 원전 해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고리로기 해체 최종 승인해가지고 원전 해체 관련주로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체, 방사선 계측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먼저 보자.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실적을 딱 보면은 일단은 작년 기준, 그러니까 최근 결산 기준. 퍼가 49. 퍼로 봤을 때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네요. 그러면 추이를 봤을 때, 일단 뭐 실적이 뭐 크게 뭐, 앞으로는 뭐 늘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준 봤을 때 예측이 좀 어렵고, 앞으로 뭐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전 세계적인 방향이 해치가 아니고, 건설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은 관심권에 두고 상승 바라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의 강세 이후에 절반을 깼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교체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르비텍은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좋은 종목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쪽집게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남큰손 위원님의 쪽집게 종목 공개해 볼 텐데 오늘은 또 특별히 2가지 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쪽집게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당분간은 지수가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경기 방어자자 그랬죠. 제약과 통신, 근데 제약에서도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과 함께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적 의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사주 소각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대응이 되지 않을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일단 자사주에 대한 그 매입 퍼센트가 거의 30%에 가까워요. 이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 다 소각시키면은 주가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과 함께 관련주로 보고 있고요. 제약업종 경기 방어주로서 지수에 대한 고점일 때 부담이 없는데 현재 제약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미국에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이게 자회사들, 종속회사들의 주가가 강하게 최근에 올라감에 따라 대웅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식 소각 합의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외에도 현재 대웅제약그룹의 최고 비전 책임자 주식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 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차트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죠. 와, 실제로 그렇죠? 2조 원대, 이제 3조령에 가고 있네요. 이익도 막 3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퍼가 지금 10 이하, 7인데 앞으로 5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왜? 자사주 소각을 시킴에 따라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차트상 월봉도 밴드가 뚫렸었고 지금 조금 차이가 있지만 뚫리면서 주봉도 밴드가 뚫리고 일봉도 동시에 뚫리면서 밴드가 일봉, 월봉, 주봉 다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여기서 지금 이제 고점 잠깐 밀렸지만 N자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이 월봉사 보게 되면 4년째, 수년째 주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밴드가 막 뚫리는 시점이라 연속적 상승을 바라보시면서 현재가 매수 아주 좋고요. 5개월선 매매로 이어간다거나 거래 빵 텄던 저가 24,700원에 대응 기준가 삼아서 앞으로 신고가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별 완벽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신고가 말만 들어도 참 설레는데 노려보겠습니다. 대웅이었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쪽집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네. 대웅도 시그니처 종목, 솔리드도 강남콘손의 시그니처 종목. 아까 DIC 혹은 이제 쇼스테크 그 네 가지가 강남콘손의 시그니처 종목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도에 중개기 점유율 3위, 전 세계 1위는 국내에서는 1위를 달성한 기업이 바로 솔리드로 규모가 대단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래도 AI 시대의 5, 6G에 대한 인프라 대규모 확대한다는 발표했기 때문에 통신주가 못 올라갈 수밖에 없죠. 못 올 수 없죠. 왜냐하면 양자모 통신도 어차피 크게 키울 텐데 양자모 통신 그게 이번에 최근에 리게이팅 컴퓨팅에 대해서 미국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대요. 양자컴에서의 현재 상용화에 진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양자컴에 대한 앞으로 기대가 높은 것이 이게 잘만 이번에 상용화가 돼서 진전이 이어지게 되면 정말 삶이 바뀔 정도, 인류가 획기적으로 바뀔 정도로 대단한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 통신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솔리드가 거기에 또 하반기의 매출이 집중됨에 따라 과도한 저평가 속에 저PBR 포인트가 하반기 주가 올라간다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IBM과 그래서 저는 아까 양자컴 관련주로서 뭐가 있냐면 IBM과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크립토랩. 지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IBM 관련주의 양자컴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 IBM 이번에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대형 양자 컴퓨터인 스타링은 10년 이내에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IBM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관련주로서 및 SK텔레콤하고도 하이브리드형 양자모 출시를 동사가 핵심 장비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과 협력한다. 거기다 저기통신에 대한 주관기업 선정이 된 기업이 솔리드고요. 또 자사주 매수를 대표이사가 9년 만에 했는데 그 가격이 6,250원.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6,25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가는 적극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 월봉에서의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월봉에서 약 6,000원 정도의 손절가 잡고 앞으로 고점 돌파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웅과 솔리드 추천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인가요? 네, 무방 오시면 제가 못다한 얘기를 다 설명드리고요. 지금 핸드폰 QR코드를 바로 카메라 갖다 대면 바로 노란톡 연결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연결해서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리고요. 지금 공개 방송 오시면 또 못다한 얘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쪽집게이신 우리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8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